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공모주 투자반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4월의 유일한 일반 기업 공모주인 포바이포 분석 영상입니다. 자, 포바이포 공모주는요, 내용이 참 좋은데 한 가지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자, 지금부터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바이포의 청약 일정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요, 내일인 4월 18일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 공모 가격이 확정되고요. 그 다음 날이 화요일과 수요일 4월 19일에서 20일 미래에셋 증권에서 일반 투자자의 청약일이 진행됩니다. 이 4월 19일에서 20일에는요, 청약 일정이 겹치는 스펙주도 무려 3개나 되죠. 그 다음 청약 증거금은 4월 22일 금요일날 환불될 예정이고요. 4월 28일 목요일날 주식시장에 상장됩니다. 자, 먼저 포바이포는 무슨 회사냐면요, 디지털 컨텐츠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화면 아래에서 보시는 이 픽셀 기술, 화질 개선, 딥러닝 솔루션 기능을 이용해서요, 흐릿했던 사진을 훨씬 더 선명하게 밝혀주는 화질 개선 AI 딥러닝 솔루션으로 출발한 포바이포는요, 이러한 컨텐츠 실감화 솔루션을 고도화해서요, 2형, 다면, 대형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VFX, 비주얼 이펙트, 컨텐츠 제작 및 AI 휴먼을 실사화하는 기술로 더욱 진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컨텐츠 제작을 넘어서요, 컨텐츠 유통 플랫폼인 키커스톡을 구축 상업화에 성공하면서요, 플랫폼 회사로 진화 중인 회사가 바로 포바이포입니다. 자, 이러한 포바이포가 메타버스 그리고 플랫폼을 더한 테마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바로 포바이포는 영상의 실감화를 구현하는 AI 딥러닝 실감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초고화질, 초실감형 컨텐츠를 구현하는 VFX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메타버스 수혜주라고 불리고요. 이에 더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유통하는 키커스톡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유통 플랫폼에 뛰어든 컨텐츠 유통 회사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가진 포바이포가 그동안 작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CES 등 국제 전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진행했고요. 또한 롯데홈쇼핑의 버추얼 휴먼인 루시를 영상 콘텐츠와 제작했으며 JYP 엔터테인먼트의 콘서트 영상을 실감화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고요. 중국의 대형 테마파크의 초대형 미디어 월을 만드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포바이포의 주요 고객사는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글로벌 가전회사 및 디스플레이 업체가 가장 첫 번째 주요 거래처이자 캐시카우였습니다. 자, 포바이포는 이러한 고객사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레퍼런스를 쌓은 다음 제일기획, HS애드 등 광고 대행사, 글로벌 테마파크 운영 업체로도 점차 자신들의 역량을 넓혀 나갔고요. 자, 이러한 전통적인 거래처에서 최근에는 홈쇼핑사, 엔터테인먼트사, 스포츠 레저 컨텐츠 제공 업체 등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바이포는요, 엔터테인먼트, 홈쇼핑,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에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했는데요, 바로 롯데홈쇼핑,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 마케팅이 그러한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자, 롯데홈쇼핑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버추얼 휴먼인 루시의 영상 컨텐츠를 포바이포가 제작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콘서트 영상을 실감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인 에코 마케팅과는 광고 전반에 활용할 버추얼 휴먼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전략적 회사들과 함께 다양한 산업으로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경영 전략에 힘입어서요, 2017년 설립된 이후에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요, 2017년에 설립돼서 매출액 10억 원을 기록했던 포바이포는요, 5년 만에 2021년에 매출액 220억, 영업이익 40억으로 5년 만에 매출액이 200억을 뛰어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포바이포는요, 업계 내의 유일한 흑자 수익 구조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데요, 포바이포처럼 VFX 컨텐츠를 제작하는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스코넷까지요, 업계 내 다른 경쟁 회사들은 모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인 2021년까지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8천억, 2021년 매출액은 330억 원이었는데 순이익은 35억 원 적자. 덱스터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5천억, 매출액은 430억 원인데 순이익은 10억 적자. 위즈윅 스튜디오는 시가총액 1조 5천억, 매출액 1200억에 84억 적자. 올해 상장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2300억, 매출액은 60억 원, 순이익은 35억 원 적자인데 반해서요,
4x4는 2021년 매출액이 220억, 영업이익은 40억, 당기순이익은 37억 원을 기록했죠. 자, 이러한 4x4의 IPO 공모 개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x4는요, 이번 IPO를 통해서 약 177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이 중에 신주 모집이 90%, 구주 매출이 10% 있는데요. 이 구주 매출이 있다는 건 보통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해당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이번 4x4의 구주 매출의 경우에는요, 4x4가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출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구주 매출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x4는 희망 공모 금액 14,000원을 기준으로는요, 공모 예정 금액은 약 250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1,400억 원 수준인데요. 이러한 4x4는 19일에서 20일 미래에셋 증권을 통해서 청약을 진행하는데, 이 미래에셋 증권은 일반 투자자에게 44만 3천 주를 모집하며 이에 따른 균등 배정 모집 수량은 22만 주입니다. 특히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등급으로 청약했을 때 최대 4만 4천 주까지 청약할 수 있는데요. 만약 4x4가 공모 가격이 밴드 상단인 14,000원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때 필요한 증거금은 3억 800만 원입니다. 이러한 4x4 상장 후의 유통 주식 비율 및 금액을 살펴보면요, 4x4는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현재로서는 20.7%, 211만 주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장일 유통 가능 수량은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 중에 확약 배정 물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의무 확약 물량이 얼마나 배정되는지에 따라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유통 수량인 211만 주를 기준으로 공모 가격이 상단인 14,000원으로 확정된다면 유통 가능 금액은 296억 원, 약 3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4x4 공모 가격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x4는 공모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PSR과 PER 밸류에이션 두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PSR 밸류에이션은 매출액 대비 주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매출액 성장이 빠른 업종에 주로 사용되는 밸류에이션인데요. 비교 기업인 자이언트 스텝, 코퍼스 코리아, 덱스터 스튜디오,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셔터스탁 이 5개 업체의 PSR을 계산해서 평균 PSR 12.8배를 계산해냈고요. 두 번째 PER 밸류에이션의 경우에는요, 이 5개 기업 중에서 순이익이 발생하는 코퍼스 코리아와 셔터스탁 두 가지 업체만을 산정해서 PER 밸류에이션 30배를 계산했습니다. 자, 이러한 PSR과 PER을 적용해서요, 먼저 PSR 가치평가의 경우에는 2021년에 4x4의 매출액이 220억 원이었기 때문에요, PSR 멀티플 12.8배를 곱해서요, 주당 평가가액 약 26,000원을 계산했고요. PER 밸류에이션의 경우에는 2021년 당기순이익 38억 원을 기준으로 PER 30배를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 1,300원을 계산한 다음 이 두 가지 수치를 평균화한 18,000원을 주당 평가가액으로 삼고 이를 22%에서 40% 할인하여 11,000원에서 14,000원이라는 공모 희망 밴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4x4의 공모 가격 비싸 보이나요? 자, 4x4는 공모 가격 하단 기준 11,000원은요, 희석 가능 주식수를 포함한 시가총액으로는 1,200억 원에 해당하고요. 2021년 기준 PER은 32배, 21년 PSR 기준으로는 5.5배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모가 상단인 14,000원은요, 시가총액으로는 1,540억 원 수준이고요. 2021년 PER 밸류에이션으로는 41배, PSR 밸류에이션으로는 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즉, PER과 PSR을 단순 수치로만 보면 4x4의 가격이 매우 비싸 보이는데요. 이러한 4x4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VFX 컨텐츠 제작 업체들과 비교해보면요, 이러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이러한 VFX 컨텐츠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회사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그리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과 2020년 그리고 2021년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내역을 살펴보면요, 4x4는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00억 원 수준인데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 매출액이 50% 이상 성장했고 순이익은 3배 가까이 성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를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매출액이 얼마나 성장했냐, 그리고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냐를 살펴보면요, 4x4의 시가총액 1,500억 원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4x4를 주관하는 미래에셋 증권은요, 2021년 9월에 제3자 유상증자 배정에 참여해서 100만 8,700주를 주당 9,200원에 취득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이렇게 제3자 유상증자 배정에 참여해서 취득한 18만 700주는요,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팔 수 없는 제한이 걸립니다. 다만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공모 밴드 상단인 14,000원에 대비해서 괴리율이 무려 50%인 취득가액 9,200억 원으로 1년도 되기 전에 이러한 주식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물론 상장 후에 6개월이라는 락업이 있지만 6개월 락업 후에도 미래에셋증권이 꽤나 큰 수익을 얻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IPO를 통해서 인수수수료도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9억 원을 받는데 말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4x4의 내용 최종적으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내일인 4월 18일 공모 가격이 확정되면 19일에서 20일 일반 투자자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 온라인으로 청약할 경우 44,000주까지 청약할 수 있으며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필요한 증거금이 약 3억 원입니다. 이러한 4x4는 초실감형 컨텐츠를 구현하는 VFX 스튜디오 회사로서 메타버스 수혜주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를 유통하는 키커스톡을 상업화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유통 플랫폼으로도 거듭나고 있죠. 4x4의 공모 밴드 상단 14,000원은 시가총액으로는 1,500억 원 수준인데요. 경쟁 업체들, 국내에 상장된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봤을 때 순이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 그리고 유통 플랫폼까지 마련한 회사라는 점에서는 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내용도 좋고 공모가 밴드도 나쁘지 않은 4x4, 내일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4x4가 너무 소형 공모주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자, 4x4는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약 250억 원을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62억 원을 모집하는데요. 균등 모집 수량이 22만 주이기 때문에 균등 배정에 50만 건이 청약에 참여한다면 균등 배정 한 주도 받기 힘들고 한 주 배정받을 확률이 40%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비례 경쟁률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례 청약에 참여한다고 해도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요. 4x4가 상장일날 따상을 간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수익이 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4x4는 회사의 사업 내용도 좋고 공모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공모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쉬운 공모주가 될 것 같네요. 자, 내일인 4월 18일에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되는데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되면 경쟁률과 의무 확약 신청률 그리고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야너주가 청약 매력도 점수를 분석해서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요. 내일 올라올 야너주의 청약 매력도 점수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오랜만에 공모주 투자반 영상으로 돌아와서 저도 기뻤는데요. 야너주는 공모주 투자 영상뿐만 아니라요, 매일 아침 야너주와 함께 신문 읽는 영상으로 경제 공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야너주와 함께 경제 공부하실 분들은 채널 구독,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